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톱스타 A씨에게 무려 수십억,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약 200억 원대의 소득세 등 추가 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소속사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이해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탈세가 아니다. 아직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 조사사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대기업 고소득자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단순 오류 수준을 넘는 정밀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세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A씨가 누구냐를 찾느라 바쁘지만 사실 이 사건의 진짜 미스터리는 누구가 아니라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의 주소지는 서울 청담동도 상암동도 아니었습니다. 취재 보도에서는 과거 해당 법인의 등록 주소가 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도 장어집과 연결된 정황이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수백억을 버는 연예기획사가 왜 하필 강화도 갯벌 옆 장어집에 본점을 차렸을까요? 단순히 맛집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례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톱스타들이 국세청에 적발될 때마다 등장했던 똑같은 키워드들, 가족법인, 지방 주소지, 슈퍼카. 이것은 개인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대하고 위험한 절세 설계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폭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시스템이 어떻게 숨은 세금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연예인이 최대 49.5%라는 세금의 공포 앞에서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딜레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의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강화도였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남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사람 없는 시골 구석에 숨겨둔 거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선택 뒤에는 훨씬 더 치밀한 세무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을 매우 엄격하게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연예기획사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 서초, 마포 지역은 법적으로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즉, 이 지역에는 너무 많은 개발과 인구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곳에 법인을 세우고 사무실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나라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표준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세금을 중과세로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강화구는 다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장관리권역 혹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선 하나를 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법인을 세워도 이곳에서는 과밀억제 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규제가 빠집니다. 심지어 조건만 잘 맞추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그 장어집을 볼까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뛰는데 굳이 그 다리를 건너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위치였던 겁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 주소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법의 틈새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교하게 설계한 기획된 법인이구나. 이 지리적 부자연스러움 자체가 국세청에겐 탈루 혐의를 알리는 첫 번째 시그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강화도까지 가서 법인을 세우고 복잡한 설계를 하는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이에 존재하는 세율의 격차가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흔히 톱스타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행 세법 구조상 많은 연예인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은 고소득자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연 소득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세 45%에 지방소득세 4.5%를 더해 최대 49.5%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실제로도 톱스타들은 40% 안팎을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진행비나 코디 비용 같은 경비를 다 떼고 남은 순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칠 때 그중 절반인 50억 원이 국가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은 어떨까요? 법인 세율은 훨씬 관대합니다. 2억 원까지는 9%, 200억 원 이하 구간도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똑같이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인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고 50억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고도 80억 원이 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금 3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인에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이 거대한 숫자가
톱스타들로 하여금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우자는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절세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합법적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인 통장에 꽂힌 저 80억 원. 그건 회사의 돈이지 연예인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을 내 지갑으로 가져오려면 또다시 월급이나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톡스타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 내고 가져오긴 싫은데 돈은 쓰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상상을 시작합니다.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쓸 방법은 없을까? 회사가 쓴 것처럼 꾸미면 되지 않을까? 합법적인 절세가 불법적인 탈세로 변질되는 지점. 바로 여기서 법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욕망과 세법의 틀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세청과 톱스타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지만 대중은 잘 묻지 않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연 톱스타 A씨가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혼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조항을 찾아보고 강화도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녔을까요? 그럴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이 치밀한 설계 도면을 그린 건 연예인 본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는 VIP 절세 컨설팅이라 불리는 그림자 설계자들이 존재합니다. 시중에는 고소득 자산가나 톱스타만을 타겟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에게 접근해 아주 달콤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건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짠 플랜대로만 하시면 세금 30억 합법적으로 아껴드립니다. 대신 저희는 절세액의 10%만 수수료로 받겠습니다. 왜 연예인들의 탈세 뉴스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을까요? 가족 명의의 법인, 연고도 없는 지방주 소지, 업무와 무관한 슈퍼카리스, 마치 누군가 학원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업체들이 똑같은 절세 상품을 여러 연예인에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강화도 법인 설계는 하나의 잘 팔리는 양산형 솔루션 패키지일 뿐입니다. 연예인 입장에선 솔깃합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준다니까. 옆에 누구누구 선배도 저렇게 해서 빌딩 샀다니까? 그렇게 믿고 도장에 찍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들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실패해서 국세청의 레이더에 걸렸을 때 수수료를 챙긴 컨설팅 업체는 우리는 자문만 했을 뿐 최종 결정은 대표님이 하셨다며 서류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의 추징금과 탈세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은 오로지 연예인 혼자 뒤집어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화려한 절세 컨설팅 시장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가장 비대칭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 설계자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쓰는 뻔한 패턴, 국세청의 컴퓨터 안에는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찔러서 걸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대 세무행정은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잡아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포착합니다. 바로 국세청이 자랑하는 차세대 세무 시스템 엔티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실제 과세 원칙을 검증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예인의 소득과 지출, 재산 내역을 모두 모아놓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톱스타 A씨의 본사에서 수십억 원의 용역비가 강화도의 가족법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니지먼트 비용입니다. 그런데 엔티스가 그 법인의 카드 내역을 뜯어보니 이상합니다. 촬영 장비나 사무용품을 산 내역은 없고 백화점 명품관 결제, 고급 리조트 숙박, 심지어 동네 마트 장보기 내역이 뜹니다. 법인의 활동 지역도 강화도가 아닌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빅뱅 전 멤버 승리 사건에서도 클럽 관련 법인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금융자료와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나며 수사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카드 내역과 법인 활동 지역의 불이치 등 지금 A씨 사례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엔티스는 단순한 신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활동 내역을 대조해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발견합니다. 국세청의 엔티스 시스템을 통해 여러 세무자료와 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상 거래나 의심스러운 지출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과거 보도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 가능성이나 법인의 실질 활동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혐의가 짙어지면 국세청의 최정예 부대가 움직입니다. 바로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고, 업계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정기조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움직였다는 건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미
답안지 채점이 끝났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판로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 징수하러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아무리 대형 로펌을 써도 결과를 뒤집기는 통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카드네역 그 자체가 국세청에는 가장 완벽한 자백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진 톱스타들이 도대체 왜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이렇게 무모한 도박을 벌이는 걸까요? 그저 돈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연예인은 아주 특수한 직업군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귀족 같지만 구조적으로는 초고소득 비정규직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수명은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오늘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시청률 30%를 찍던 톱스타라도 내일 스캔들 한 방, 말실수 한 번이면 수입이 0원이 되는 곳이 이 바닥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도 연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극도의 미래 불확실성이 그들을 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뭘 들어올 때 놓저어야 한다. 이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금 벌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 번다. 이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들은 현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국가에 내는 세금 50%는 단순한 납세의 의무가 아닙니다. 마치 내 미래의 생명줄을 절반이나 잘라가는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의 판단으로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아껴서 미래를 대비하자. 스스로는 그것을 미래를 위한 방어라고 합리화하지만 법은 그것을 명백한 탈세라고 부릅니다. 불안감이 이성을 마비시킨 그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컨설팅 업체들이 달콤한 독사과를 건넸고 그들은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고 껍데기 법인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정답은 있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훨씬 안전하고 당당한 합법적인 절세 루트들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인에서 무리하게 가짜 비용을 만드는 대신 대표이사로서 업계 평균에 맞는 합리적인 급여를 책정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해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직원급여를 합법적으로 늘려 비용 처리를 하거나 법인 자금을 신규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하는 등 합법적 절세의 길은 이미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슈퍼카를 리스해서 개인적으로 타는 꼼수 대신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콘텐츠나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합법적으로 비용을 인정받는 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은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꼼수보다는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손에 쥐는 속도도 느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도를 위해 안전을 버렸습니다. 세금 몇 푼을 더 아끼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불안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범죄를 옹호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40%나 되는데 다들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연예계 관행 아니냐? 아닙니다. 단언컨대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 이상의 세금을 내면서 같은 직업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묵묵히 제 몫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는 수많은 톱스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보라서 돈 욕심이 없어서 세금을 다 내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강화도 법인을 만들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의 접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당장의 수십억 원보다 국민과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꼼수보다는 전공법이 내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해서 그랬다, 몰라서 맡겼다는 말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을 모욕하는 비겁한 병명일 뿐입니다. 부조적인 함정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 구덩이에 발을 들이기로 결정한 건 결국 연예인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볼 시간입니다. 이번 논란의 최종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톱스타 A씨는 강화도에 법인을 세우고 컨설팅 업체의 복잡한 설계를 따르면서 어쩌면 지난 몇 년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통장 잔고는 확실히 늘어났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무엇을 이뤘습니까? 데뷔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올린 바른 청년의 이미지, 대중들이 그에게 보내주던 무한한 신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 가치의 브랜드 자산에 치명적인 금이 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평판은 곧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광고는 끊기고 작품 캐스팅은 보류됩니다. 결국 세금은 단순히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에 대한 회비입니다. 이 회비를 아끼려다 스타라는 멤버십 자체를 잃는 어리석음, 기백억 추징금보다 더 뼈아픈 교훈,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